출발 새아침. 알츠하이머 증세로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참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 씨.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주년을 기념하며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함께 오찬을 즐겼답니다. 한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 의해 결성된 비밀 사조직으로 1972년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하나의 회원들과 함께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샥시핀이 포함된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2시간가량을 화기애애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12.12 사태와 전혀 무관한 친목 모임이었다. 나는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언론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지원 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분명한 역사적 진실 앞에서도 진정한 자기 반성이 없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두환 씨에 대한 소식인데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죠. 네, 그분 얘기가 나오면 보통 불쾌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분노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첫 소식으로 이게 준비해도 되는 걸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분노를 강하게 표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기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가 이제 12.12 군사반란 40주년 되는 날인데. 그렇죠. 그날 마치 이제 자축하는 것처럼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식사를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여유롭게 마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가 이번에도 촬영을 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지난번에 그 골프장에서, 홍천의 골프장에서 아주 또 여유있게 그 라운딩을 즐기는 그 전두환 씨의 모습을 포착해서 언론에 공개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전두환 씨 측에서는 아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날 그렇게 쫓아다니고 식당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너 군대는 갔다 왔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렇죠. 네, 이만솔 부대표 가 이렇게 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입을 막는 그런 장면도 사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솔 부대표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 씨를 향해서 오늘은 12.12 당일인데 최소한 좀 자숙하고 근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지만 급하게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 또 이제 포착이 됐고요. 이게 전 씨는 그동안에 알츠하이머를 자기가 앓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5.18 명예훼손 관련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16일 날 있을 걸 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또 있죠. 예, 또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나갈 정신이 없는 분이 고급 식사를 하실 정신은 또렷하신 건지 어제 이제 이만솔 부대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식사 자리가 2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거의 대화의 주도권을 전 씨가 쥐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기가 이 피의자인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의 당연한 자세일 텐데, 전 씨한테는 아직도 이 민주주의가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본인만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재판됐으니까 피고인인데, 예. 이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내가 재판에 못 나가는 것은
그 알츠하이머도 또 종류가 있나 봐요. 착한 네. 알츠하이머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 본인이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네. 전 씨한테 찾아왔을 때는 알츠하이머가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어제 분노하면서 아주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어제 광화문에서 했죠. 예, 그 전두환 본인이 그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제로 무릎을 꿇린 동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씨가 죄수복을 입고 오라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예. 새창살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광화문 광장에 임시 설치를 했는데 전두환 씨가 이번 재판 관련해서 이제 구속돼야 한다. 그런 그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분 안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두 번째 소식도 뭐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닌데요. 그래요? 예, 그 문희상 국회의장도 아니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 어제 종일 이제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최근에 예산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의장을 향해서 항의를 하면서 네. 아들 공천 대가 뭐 이렇게 외친 게 이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한다.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줘야 되니까 네. 예산안을 비롯해서 이제 법안 처리를 빠르게 해주는 대가로 공천이랑 딜을 한 거 아니냐. 아. 이제 이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되게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 뭐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아직 민주당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무슨 뭐 대가를 주고받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네.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싶을 텐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그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제 특히 더 이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근데 또 그 문 의장의 아들이 예. 나는 국회의원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이제 한국일보하고 통화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문석균 씨죠. 그 실제로 내년 총선에 나는 도전할 거다. 네. 경선 신청할 거고 지금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공천에도 도전 못하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 변호사 아버지의 아들이 변호사 됐다고, 의사의 아들이 의사 됐다고 그걸 세습이라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자리인 거고 의사나 변호사는 사실 시험을 봤을 때는 거잖아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라 이게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세습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이게 이제 늘상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일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인데 물론 그 20대 국회에도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제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홍문정 의원,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지역구를 직접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그 같은 대구 지역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총해서 부자 세습 정치인이 8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인 김근태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인재근 의원 사례를 비롯해서 뭐 있긴 있는데 다만 이 추세가 국회가 거듭될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 18대 때는 27명이었고 19대 때는 18명이었는데 네. 20대 국회는 10명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또 헌법상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내가 국회의원을 못하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정치 참여라는 게 원래 헌법에 주어져 있는 그 민주시민의 권리니까요. 그렇죠. 뭐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장의 아들이다라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뭐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하겠지만 당내 경선의 내부에서는 오히려 뭐 약간 뭐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공천 지금 한 게 아니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본이 조금 그 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이 의원 내각제인 경우에 이제 네. 세습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특히 일본이 심한데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일단 아베 신조 총리부터가 이제 세습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중의원이었고요. 이제 할아버지도 중의원이었고 아소다로 부총리는 그보다 훨씬 심합니다. 가계도로 보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서
세습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네. 고이즈미 신진 환경성 그 유명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아들이고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중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아, 예. 그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죠. 이제 네. 성추행이 있었다, 아니다, 이거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까지 벌어졌던 그 사건인데 2년 만에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대법원에서 안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긴 했었어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재판, 네.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된 이제 재판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된 거는 CCTV 상으로는 공개된 CCTV 상으로는 실제로 뭐 그런 추행을 하는 장면 자체가 지금 보여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진행자께서 이제 예전에 그 모비에스 라디오의 뉴스 땡 프로그램에서 네. 라디오 재판정이라는 코너를 이제 하셨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사건을 약간 그런 풍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변호사님께서 네,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한번 약간 해볼까요? 역할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네. 남성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가느라고 이제 스쳐 지나간 것 뿐인데 제가 일부러 만지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간 시간 1.33초밖에 안 되고요. CCTV에도 그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된 거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 말만 믿고 유죄라니요. 이거는 억울합니다. 라는 게 일단 남성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반면 여성 측의 주장, 변호사님께서 저 연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남자가 제 쪽으로 몸을 일부러 움직이고 손을 뻗는 게 다른 각도의 CCTV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남자를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억지를 제가 부리겠습니까? 게다가 저를 보고 꽃뱀이라뇨. 제가 합의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역시 베테랑다우신 연기요. 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유죄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1심에서 벌금을 검사가 구형했는데 재판장이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버린 게 예. 하근이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요. 사실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자체는. 어떤 측면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재판장이 주된 그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근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는 일관된 주요 진술입니까?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다는 거고 몽땅 뭐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일관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는요. 피고인들도 해요. 피고인들도 일관되게 부인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일관되게, 예.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주요 부분이죠. 근데 이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남성분은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라고 하다가 CCTV에 공개되고 나니까 내가 스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그렇지만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진술이 약간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를 예. 말을 바꿨다라고 본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일관된 진술을 두고 그렇죠. 킹관된 갓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는 거 이걸 약간 자조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CCTV의 그런 어떤 범죄 물증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성범죄 관련해서 특히 그런데 피해자 주장의 근거에서 그것만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건 둘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뇌물 이제 사건 같은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바로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피해자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혹은 수치심을 감수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이게 이제 또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그러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식의 판단의 근거로 특히 이렇게 성폭행은 주요한 범죄인데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말만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죠. 비난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노련한 베테랑다우신 판결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사실 지금이 7시 16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못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침부터 사이다 그냥 마셔도 됩니까? 아침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의도 정치생활 그래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제가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 의원입니다. 지역구도 일부러 얘기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네, 늦게 오겠습니다. 홍성예산 지역구입니다. 저는 부천 논미을입니다. 네. 자, 오늘 여의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 4+1 공조를 통해서, 선거법, 또 뭐 공수처법,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데, 오늘 본회의 열리는 겁니까? 우선. 네. 설훈 의원님, 예. 우리는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 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롯텐다월에서 자유한국당은 농성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침낭 깔고 어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뭐 그건 상관없이 본회의는 아마 열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집권당에서 연담은 열겠습니다만은 왜 여느냐가 문제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인데 결국엔 4+1이라는 이 정체를 저도 뭐 지역구에서 쭉 있었습니다만은 누구를 만나도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는 것이죠. 이게 합법적인 기구냐, 네. 아니면 국회 내에 창설했던 기구냐, 정부가 인정하는 기구냐. 네. 이걸 도저히 4+1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단 속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또 앞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국회를 연다면은 네. 좀 뭔가 좀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지금 여론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예를 들면은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라간 안건들은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논의하자 그러면은 논의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또 왜 우리를 빼고 하느냐라는 식의 불만을 제기하느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물론이죠. 논제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말씀대로 내내 놀다가 왜 갑자기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추궁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네. 근데 상대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와 그 제안의 문제가 동시에 다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가니까 야당으로서는 참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에게 이제 호소할 수밖에 그런데 없거든요. 그 얘기는요. 자유한국당 입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협상하자 타협하자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한 번도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놓고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 무슨 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제 11일 날 이제 패스트트랙 상정을 해서 선거법도 고치고 공수처법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일단 13일 좀 기다렸다가 오늘 좀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통과를 하도록 하자. 이게 네. 지금 우리 당이 끝까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선거법 협상하자고 그러는데 협상에 제대로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4+1이 뭐냐 모르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에 있는 모든 정치 집단입니다. 물론 대한신당입니까? 우리 공화당입니까? 그렇다면은 네. 지금 말씀한 대로 모든 정당이라면 그 태극기당, 대한신당 빼고. 그건 왜 안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거 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당인데.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그거 끝까지 못 들으셨네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걸 빼고 자유한국당 빼고 태극기 대한당 빼고 그리고 나머지 말 잘 듣는 당만 몇 개 데려다 놓고 앉아서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러냐. 우리 당으로서는 역부족이에요, 사실상.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를 안 했잖아요. 협상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때는 7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공식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아까 토론을 안 했느니 그동안에 1년 했어. 예결위원장이 우리 한국당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어요. 토의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쪽에서 이상한 또 문제를 제기해서 연기하고 안 되고 이러다 결국은 보니까 이 4+1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을 피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본색이 나온 거죠. 그게 피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자유한국당들은 공개적으로 타협을 하자, 협상을 하자 한 게 수십 번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응하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예결위원장을 뺀 협상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결위원장이 예산을 전체적을 심의해서 결론을 내는 그 예결위원장이 모르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산안은 다른 설명을 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패스트트랙 신속법안에 올려있는 선거법하고 그리고 공수처법 등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 그랬는데 아예 자유한국당이 거부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대화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안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문제는 이 순간 후에 공수처 선거법 문제는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선거 직전 그 개 직전까지도 문은 열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거기다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 네. 이미 통과된 소위 예산안 같은 것은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4+1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협상에 응하지를 않는데 무슨 재간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정당이 다 포함돼야지. 왜 애국당 같은 건 빼놓고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 4중대만 데리고 하느냐. 애국당은 한석 두석입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 공화당입니까? 네. 그런 당들은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몇 석이냐 물어보면 한 석인지 두 석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한 석 갖고 있는 당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합법적으로다가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애국당도 들어가야죠. 정의당 의원이 몇 명입니까? 잠깐만요. 명수 가지고 지금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지율이 대한애국당 지지율이 있습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잠깐만요. 두 분 의원이 죄송한데요. 일단 대한애국당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으로 좀 해주시고요. 거기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보십시오.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도 두 석의 국회의원이 있고 지지율로 보면은 1% 2% 받는데 저는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으로 국회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당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아침부터. 근데요. 사실은 이제 4+1이 불법성이 있냐 없냐 이 논의는 이제 차치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4+1 내에서도 사실은 얘기가 다르다.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됐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250석으로 하는 식으로 좀 조정하는 그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문제는 캡을 씌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 근데 캡을 씌우는 이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또 정의당 이런 당의 지금 입장이 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홍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로텐도홀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냥 밖에서 계속 그렇게 계시면 또 한국당의 입장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캡신의 문제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응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뭐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어제 저녁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협상은 그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아까 서른 최고위원대로 문을 열어놓고 네. 또 우리는 대화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지적하신 이렇게. 대로 예. 이런 선거법 문제를 나눠먹기 식으로 아. 지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4+1도 내부가 지금 안 맞거든요. 네. 50, 뭐 25, 네. 뭐 등등 이걸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선거법이라고 국민한테 내놓고 흥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집권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참 어떻게 보면 치사하거든요, 이게. 네. 국회의원석을 놓고. 네. 이 2중대, 3중대를 놓고 너는 몇 개, 나는 몇 개, 이 등식에 이익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국민들이 이게 참 두렵지 않은가. 아. 좀 이렇게 좀 서른 반응하고 의원님. 싶습니다. 네. 선거법 치사하다는 협상이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7일이 예비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선거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 여러 가지 강행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대 50 이건 거의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건 동의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50석에 대한 비례 50석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토론해서 서로 협상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자유한국당은 농성을 풀고 그리고 협상 자세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선거법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1을 놓고 군소정당에게 어디가 유리하냐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잖아요. 이 순간까지도. 도대체 이런 흥정을 국민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내놓고 합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제1야당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순서고 그다음에 또 군소정당은 의석수에 의해서 우리가 관례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제1야당 빼고 군소정당한테 당신 요거 좀 더 줄 테니까 이쪽으로 이런 흥정으로 하는 이 선거법은 결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다시 재개돼야 되는데 지금 그 선거법을 놓고 보면은 말씀대로 지역구 250석은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제 50석 비례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인데 연동형을 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걸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지금 나오는 의견이 50석 중에 25석은 연동제로 하고 25석은 지금까지 하는 병렬형으로 하자. 병립형으로 하자. 이게 거의 이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면 자기들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든지 그래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롯데도에서 저렇게 버티고 농성하고 장애로 뛰쳐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예 타협과 이 협상은 물하러 가는 거죠.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국민 앞에 타협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비례 문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0석을 놓고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했었던 그 선거법 익숙해져 있고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선거제도를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엉뚱한 걸 내놓고서 이걸 흥정을 해서 선거법을 만든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동의를 않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쪽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네. 절대로 이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뜨겁습니다. 토론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영희 출발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이어질 건데요.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주시면 제가 2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질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뜨거웠던 토론은 잠시 잊고 2부에서 다시 새롭게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른 최고위원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주 무거운 직책을 맡으셨는데요.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 일반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제 위치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위치를 찾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가 만들어졌죠. 네. 근데 이게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여당에서 검찰 측에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이 참 보기 드문 진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상황인데 그만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않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응변해 준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편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재수 감찰농단을 비롯한 친문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이거를 공식적으로 또 출범했는데요. 홍 의원님 이거 무슨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먼저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그러한 검찰총장이 지금 현 총장이다. 이렇게 주인은 역사상 보고 가장 있고요. 공명정대한. 왜 그러냐. 예. 이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지금은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또 내치는 또 이것은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또 문제를 삼는. 네. 이게 사실 촌극이거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 3대 게이트를 지금 만들어 놓고 네.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증거 수집이라든지 또 제보가 나름대로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사실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걸 3대 게이트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또 조사해서 정리를 할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착수했다는 말씀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뜨거운 이슈가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 또 유재수 감찰 중단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의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하실 물론 건가요? 울산 사건도 있습니다만 울산 사건 전에 두 가지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 지금 8개월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건은 수사시간 열흘 만에 기소를 했고 그렇죠. 지금 선거법 위반이나 공수처법 문제에 대해서는 8개월째 들어가는데도 기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거는 열흘 만에 하고 어떤 건 8개월 됐는데 안 하고 있고 네. 기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나경원 의원 건은 고소고발이 7건인가 8건인가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집권 여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정광석화처럼 덤벼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들고 야당과 관련 있는 부분은 뭐 지지부진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할 수 없이 절들어 검찰 공정수사 촉구하는 이런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검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다 응해주지를 않고 있어서 네. 진척이 별로 안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울산시장 문제는 뭐 양파 껍질 벗기듯 아마 지금 반 정도는 지금 벗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쓸어 덮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결과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진상은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 그다음에 유재수의 사건은 부산시장 부시장이죠.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하명수사 또 하명지침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행정관이 불행히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 중에. 네.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자살한 분은 아니잖아요. 행정관의 극단적 선택은 이제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된 김기현과 이제 예. 그다음에 또 이 박경철 예, 사의를 비서관. 표했죠. 네. 이런 것이 수사 중에 이 자살을 하고 또 그러고 자리를 내놓고 그만두는 이런 것들은 일련에 다 여기 내용이 복합됐다고 저들은 보거든요. 네. 또 거기에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들이 지금 저희 당에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일주일 안에 우리가 검증을 지금 면밀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뭐 상당한 부분이 네.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시장은 무죄가 나오는지 모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김기현 전 시장이 그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걸 덮어씌우기로 뭐 청와대 하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비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검찰은 그 비리 아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옳으냐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측을 불러서 검찰과 이 경찰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 노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말씀 잘 공정하다고 할 수 듣겠는데 있습니까?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참모들이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송철호 시장이 출마하기 전에 그 출마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입수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장관이 언제 오고 누가 언제 오고 이게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된 것들이 나오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일부 신문에서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네. 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의 계획을 짠 대로 청와대가 움직이고 장관이 움직였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보통 문제라고 보질 않죠. 그래서 이걸 하명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붙이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 수사 중에 거기 관련됐던 분들이 자살 내지는 이 자리를 비우고 사퇴를 하는 거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다고 그러면은 왜 목숨을 이렇게 버려야 되고 또 자리를 내놔야 됩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저희는 겁니다. 청와대 수상한 자살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유족들하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얼싸안고 같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은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반정이에요. 유족 이상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유족들이 청와대 관계자를 얼싸안고 같이 울었을 때는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당에서는요. 그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저도 뭐 그렇고 홍 의원도 그러시지만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집권당이 있기 때문에 장관도 부르고 싶고 누구도 부르고 싶고 다 부르고 싶죠. 그건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아니 그 계획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 시장 거기에 내려가서 시장과 같이 만나서 무슨 브리핑을 듣고 수건 사업을 듣는다. 이 자체가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장관도 만날 수 있고 총리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서 집권당이기 이런 때문에 부분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집권당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더욱 본인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일상적인 남용이죠. 업무죠. 아니 야당도 부르면 와야죠. 집권당이라고 해서 거기만 갑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아니 일상적인 것이고. 업무죠. 우리가 제가 지금 장관을 만나고 누굴 만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홍 의원도 누구 만나고 장관 만날 수 있죠. 그게 무슨 만났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김기현 시장만 무죄가 아니라 그 6사람이 다 무죄입니다. 재판 중에는 물론 있지만. 그건 그래서 검찰의 입장이고 아니죠. 경찰의 입장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사망자 문상 얘기했는데 검찰 얘기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뺏기 붙잡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눈으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족들이 청와대 관계자 끌어안고 얼싸안고 같이 오는 걸 봤기 때문에 TV 한 장면 나온 거고 그 이면의 것은 아니 상황을 봤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유족들이 더 이상 확실하게 전하는 내용 그거 서로 청와대 관계자도 얼싸안고 울고 있을 때 검찰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웅변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분명히 그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당하신 유족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지금. 상식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누가 죽게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알죠. 그런데 그거를 집권당이 힘 있는 당이 공개를 해야죠. 그 유서도 공개를 해야 되고. 합시다. 그래. 아무것도 못 나오고 있잖아. 왜 저분이 돌아가셨는지 이름도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는 어려울수록이 공개를 해서 명명백백히 공개를 가야지. 하는 부분은 유족들과 사인에 대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건 그러나 그런데 다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상황을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족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얼싸안고 오는 걸 보고 저건 검찰의 무리다. 그걸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검찰을 붙잡고 울부짖었다는 거는
거기 하소연을 하는 거고 거기 유서 일부가 나왔는데 총장 보고 가족을 좀 잘 지켜달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을 같은 못 믿으면 뭘 지켜달라고 유서를 다 얘기합니까? 보셨습니까? 아니 일부에 나와 있는 게 그렇잖아요. 글쎄 유서를 다 우리가 보셨습니까? 유서를 유서를 알 수가 오픈해봐요. 없죠. 알 수가 없죠 우리 유서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막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하나만 여쭙게요. 이거는 예스 노래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러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을 했는데요. 한국당에서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의원님, 홍 의원님. 저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임명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인사청문회 채택하신다? 받아들여야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검증을 할 필요는 있고 네. 지금 뭐 국회의원 몇 번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검증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오늘 아침만 해도 뭐 당에 뭐 몇 건의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네네. 어쨌든 뭐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리고 시민은 국회에서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해서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예, 네. 서른 의원님.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은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네. 뭐 받고 안 그렇죠. 받고 없습니다. 예.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되고 추미애 대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판사였습니다. 네. 판사 시절에 그 전두환 시절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뭐 불운 수직이라고 그래서 반정부 수직이면 무조건 불운 수직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그 영장을 기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했는데 그 시절에 그 불운 수직이라고 칭하면서 압수하고 그러던 때 그걸 압수영장을 기각했던 그런 강단이 있는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으로 모셔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책임자 중에 한 분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뭐 홍문표 의원이 더 잘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예. 염려를 하는 건 본인이 인터뷰를 일부 한 거를 보니까 이 검찰개혁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성에. 네. 청와대도 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그랬고 네. 또 민주당도 그러고 네. 또 좌파 시민단체도 그러고 예. 그러면 이 추미애라는 분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하는 겁니까? 그래도 장관이 내가 되면은 이런 걸 하겠다는 대한민국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검찰 일부분이 뭐 문제 있으면 해야 되는데 딴 비전은 전혀 없이 네. 지금 얘기한 전부가 검찰 개혁만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추미애 이분은 검찰 개혁 때문에 장관하는 거지. 네. 오늘 말씀 자격이 여기까지 없어요. 듣겠습니다. 국민 감신의 고맙습니다. 제1호는 검찰 개혁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올게요.